자,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2024년 1월 13일 경찰 승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좀 이게 좀 마음이 좀 편치는 않네요. 왜냐면 이제 일단 전년도보다는 승진 티오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전화 상담하다 보면은 또 이제 경제팀이나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쓰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뭐냐 이제 승진 시험 준비할 때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거를 많이 느꼈었거든요. 또 우리가 채용 시험을 다 여러분들은 이제 통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채용 시험도 어렵죠. 그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수들끼리의 싸움인데다가 그래서 채용 시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 과목 평균이 뭐 80점만 되더라도 남경분들은 이제 입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승진은 또 그렇지 못해요. 이게 티오도 준 데다가 또 이제 고수분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제가 90점 나와도 이렇게 좀 승진한다는 또 확신이 서질 못할 수도 있고 또 금평까지도 반영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신경 쓰여서 이제 18일 날 합격 발표가 될 텐데 그때까지 되게 좀 시간이 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동안 고생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그 18일까지 좀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때 좀 못 보신 영화도 좀 보시고요. 또 이제 가족분들하고 또 외식도 하시고 시간을 잘 보내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요번 일단 먼저 총평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난이도가 많이 뛰었어요. 또 형법보다도 형사소송법 난이도가 더 뛰었다고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일단 구성은 난이도는 일단 상이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박스가 14개 나오는 바람에 심적 부담이 좀 있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간 안배가 중요했을 거고 그래서 그 카톡 보니까는 지난번에 세 과목을 4개로 이제 통과했던 분도 이번에 시간 안배 실패해가지고 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총론 20문제에다 강론 20문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얘기 이제 카페에도 공지했었는데 강론 먼저 풀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총론 쪽에 아무래도 추상적인 질문이 나오면은 시간이 좀 더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강론부터 먼저 맞추고 나서 총론 푸는 것이 훨씬 유리했고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데미지를 덜 입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론 중에서도 특이한 거는 개인적 법이 13개가 나왔어요. 많죠. 20개 중에서 13개 거의 다 이제 강론 개인적 법을 내는데 사회적 법익은 3개, 국가적 법익 4개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특이해요. 재산죄가 이제 예전에 40문제 승진에서도 8개도 나왔던 건데 5개만 나오고 또 이제 횡령배임 많이들 준비하셨을 텐데 횡령배임 쪽이 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비재산죄가 또 8문제 나오는 것이 좀 약간 특이했고 그다음에 총론은 20문제 나왔는데 서론, 주형법정주의랑 적용범위가 이제 하나씩 나와서 2개. 구성요건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죠. 여기서 보면 구성요건이 7개 많죠. 그 다음에 위법성 2개, 책임론 3개, 미수론 1개, 또 실행이착 수요가 하나 나왔고 공범론 2개, 죄수론 1개, 형벌론 2개 이렇게 이제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론부터 먼저 해설해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 해설도 제가 이제 이런 문제 푸는 것도 항상 강론 문제 풀려고 그러는데 그 이유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번 문제 봅니다. 이제 개인적 법익에서 생명 신체에 대한 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산부인과 의사 갑의 과실로 임신 32주 임산부 A의 뱃속에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갑에게 A에 대한 즉 의사한테 A에 대한 업무상 과실상을 성립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태아하고 임산부는 별개의 존재라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일백형이란 교재 요게 우리가 시험 6주 전에 이제 책이 나오고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적중 근거 말씀드리는 거는 300형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300형은 600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100형은 이제 320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중된 걸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100형 다음에 추진 판례 좀 무료 특강 해드렸었던 거고 그다음에 학설 판계하라고 참 많이 수강하시는 부분들인데 학설 판계하 여기서도 이제 승진 준비분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찍어드렸던 게 있었죠.
사실의 착오 그거 꼭 보시고 그다음에 원인에 있어 자율은행에 공무원과 신분 이거 다 하나씩 나왔어요. 이것도 좀 대단하죠. 그래서 채용분들은 사실 학습한 게 다 봐야 되는데 간부 공채나 이제 간부 이제 경위공채나 수행공채는 근데 승진분들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뭐 이제 근무하시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유롭지 않으니까 요거 3개 찍어드렸는데 요거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번에서 이제 1번 요거는 이제 392번 바로 이제 100형의 392에서 나온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2번 이것도 이제 자살 카페에서 왜 갖고 있지도 않은 청산가리를 갖다가 자살 희망자들한테 팔려고 했다가 이제 실패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자살 방조가 안 됐죠. 도와준 게 없어요, 얘가. 왜냐면 이제 이 피해자들이 될 뻔한 사람들이 얘가 사기치는 걸 알고 다른 식으로 약을 구해서 먹었거든요. 요거는 100형의 407번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킬러들을 갖다가 이제 고용했는데 아직 즉 킬러를 고용했다는 얘기는 살인 교사를 했지만 얘들이 아직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효과 없는 교사, 예비임무죠. 그래서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100형의 394번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왜 아빠 있는 한나라로 가자 사건이라고 그래서 아직 이제 죽음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어린애를 갖다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우울증에 빠진 애엄마께서 이제 애들이 아빠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강 다리로 가서 투신케 했던 사건이죠. 좀 슬픈 사건이었는데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살인죄가 간접적으로 됐어요. 의사 지배가 돼가지고 이것도 100형의 406번 지문이에요. 그다음 22번 상해폭행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심수봉 가수님이 당한 트롯 가수 심수봉님이 당한 건데 그때 이제 어떤 그 단순한 고성 이런 정도로는 폭행을 볼 수 없지만 그다음에 특별한 음향 장치를 이용해서 청각기관이 괴로울 정도면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어떤 폭행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100형 424번 지문입니다. 다음에 2번은 죄수론의 기본 공식이죠.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이제 수재가 되는 거. 포괄일지를 안 가고. 3번은 이제 왜 초밥집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밥집에서 한 이제 좀 진상수님이죠. 그래서 초밥이 맛이 없다고 막 이제 자꾸 이제 비난하고 다른 손님들도 막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사람만 막 자꾸 빈정대고 뭐 자기가 발로 만들어도 이거보다 맛있겠다 이지랄 하니까 그때 초밥집의 주인하고 주방장이 전직 조폭 칼잡이였죠. 그래서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손님들 내보낸 다음에 샷탑은 내리고 형님 이 새끼를 우리가 포 떠가지고 초밥 만들자고 이거 폭격 받겠더니 기절했던 거. 그래서 기절이 포인트죠. 상처는 없더라도 겁먹고 기절했을 때 상해죄가 인정된다는 100형의 413번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해 인정된다 맞고 4번도 이제 100형의 410번 지문이었는데 그 자궁적출 사건 죄명이 뭔지 기억나세요? 업무상 과실상. 그때 이제 임신불능이더라도 이제 자궁적출한 것은 건강을 해치경으로 보고 또 의사는 뭐 고의로 오진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오진 그러니까 암으로 오해했죠. 이제 초짜 의사가 그래서 과실로 갔죠. 업무상 과실상 상해에 해당하는데 안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4번 틀렸고 그다음에 23번 유기죄 옳은 거 골라라. 기억번은 너무 유명하죠. 술집 여주인이 동네 50대 자기 동네 사람을 갖다가 한 3일간 술만 먹여가지고 밥 한 끼 안 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추운데 방치하고 떠나는 바람에 결국 동사했어요. 그죠? 이때 이제 술집 여주인이 유기치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습니다. 니은 왜 강간하다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 그때 강간범은 법률상 계약서 구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걔는 또 방어 본능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게 또 일반적이기 때문에 유기죄 성립한다는 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유기죄에서 계약성 의무는 주된 급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일백형 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술 파는 계약은 술집 아까 왜 술집 여주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된 계약은 뭐예요? 술하고 안주 제공이에요. 근데 이제 부수적 주의 의무 술 취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위험하니까 아주 취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 판례 사건 보면은 얼마나 취했는지 옷을 입은 채 그 소파에 앉아서 오줌을 싸고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수적 주의 의무로 이제 유기죄가 됐는데 유기치사까지 갔죠. 근데 이런 말은 했어요. 이제 주된 급부모로도 되지만 부수적 주의 의무로도 되긴 되는데 근데 민법보다는 좀 신중하라고.
아무래도 형법은 형사처벌이 있으니까 민법보다는 좀 신중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주된 급부일 때만 한정된다는 건 틀리죠. 부수적 주의무도 될 수는 있어요. 민법보다는 좀 신중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린 거고. 그다음에 리 1번 사실혼의 개념만 알면 됐어요. 사실혼은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순 동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단순히 동거하고 그 간헐적인 성관계 그거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가 있고 혼인 생활에 실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이건 사실혼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혼인 신고만 안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기억 리을 답은 3번이 됐던 겁니다. 다음에 24번 협박죄. 1번은 너무 유명했죠, 사실은. 저왜 경찰관한테 모 정당의 당사를 폭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협박은 안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협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이것도 이제 100형의 448번 지문입니다. 2번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피해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약도 포함되나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만 해당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을까요? 어떤 판례? 너희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바로 그 법인에 대한 협박은 안 되지만 자연인에 대한 협박의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내 회사가 망하면은 실업자 되니까 그것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이제 100형 445번 지문이고 틀렸습니다. 3번은 해악의 발생에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는 것도 협박에 포함된다. 그러면 틀리죠.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요? 조상 천도제 무죄 사건이라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길흉화복. 이거는 이제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협박이 안 됐어요. 이거는 100형 438번 지문이었고요. 4번도 이제 사채업자가 돈 안 갚는 이제 그 가정주부한테 너의 안 좋은 과거를 시댁에 알리겠다라는 것도 이제 바로 협박이 건 됐죠. 그래서 4번이 맞고 협박죄 성립한다. 100형의 451번 지문입니다. 25 명예죄. 그래서 옳은 거. 기업번원도 사실 유명은 했는데 정부나 국가기관의 결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은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의 자유나 어떤 이제 정책 비판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맞고 그다음에 100형 516번 지문입니다. 니은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적어도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문제 형법에서 항상 맞는 얘기고 인식과 그다음에 용인이 있어야 된다. 미필적 고의 개념이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하고 그다음에 의지 중에서 확정적 고의도 있지만 미필적 고의는 용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고의의 개념 중에서 미필적 고의 개념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미필적 고의도 고의니까 그것이 있어야 된다. 즉 니은은 이제 결국 이제 미필적 고의의 그 내용이에요. 니은 맞고 그다음에 니은도 이제 저 100형에 있었던 부분이고 총론 쪽에 들어 있었죠, 이건. 그다음에 디귿번 307조 1항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그 310조 유법성조가 알죠. 진실 더하기 공유 목적일 때 꼭 전체 국가나 국민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소속 집단의 이익도 되는 거죠. 근데 안 된다고 해서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100형에서 또 544번 지문이고요. 리을은 100형에는 없었는데 300형이 있었고 또 유명했어요. 이게 22년에서 그 수지라는 국민 여동생,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의 사람을 갖다가 국민 호텔녀라고 이제 남자랑 호텔에서 나오는 걸 지칭해가지고 그때 유죄 무죄? 예, 유죄 모욕죄였죠. 그래서 정당에 해당한다는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답은 1번이 되었죠. 다음에 26번 약취인죄 OX 기억번. 요 기억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얘기죠. 왜 강도가 초등학교 남학생을 따라가가지고 쫓아간 다음에 아파트 이제 B번 누르고 들어가니까 칼 들고 쫓아 들어갔죠. 근데 얘는 원래 뭐 하려고 했던 거냐면 강도하려고 특수강도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 돈이 없었어요. 그 집안에 이제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남자애를 소파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 부모님 몇 시에 오냐 했더니 엄마가 4시에 온다 그러니까 얘를 같이 TV 시청하다가 이제 그 애 엄마가 4시에 오는 걸 보고 애 목에다 칼을 겨누고 돈 500만 원 가져와. 안 그러면 이제 뭐 죽이겠다. 경찰에 신고돼 죽이겠다고 했던 그 사건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부모를 꼭 쫓아내 이제 자기가 어디 이 미성년자를 데려가지는 않더라도 부모와의 어떤 이제
보호 관계를 단절시키고 독자적인 생활 관계를 형성할 정도, 즉 오래 데리고 있으면은 이제 약취인죄가 되는데 잠깐 돈 노리고 잠시 이제 데리고 있는 거는 약취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형 473번 지문이었고요. 니은번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해오던 중에 부모의 일방이 어떤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양육을 한 경우에 이때 이제 약취죄가 성립한다. 틀렸는데 이게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베트남 여성 부재예요. 베트남 여성. 그래서 이제 그 갓난아이는 말로 꼬셔서 데려가는 유인은 안 되고 이제 약취라는 개념은 불법적인 힘의 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애 엄마가 애를 안고 베트남 간 거는 불법적인 힘의 행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약취가 안 됐어요, 이거는. 그래서 X 틀렸고 100형 469번 지문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그다음에 이제 갑이 미성년자의 A를 보호 감독하고 있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A를 사실상 집에 옮긴 이상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설령 미성자인 A가 동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다. 요거는 이제 주의일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죠. 이거는 이제 미성년자 약취죄는 보호법이 두 개, 미성자의 자유와 부모의 보호 감독권이기 때문에 미성자의 동의만으로는 유죄가 된다는 거. 100형 471번 지문입니다. 다음에 리을번 미성자를 약취한 자가 안전한 장소로 풀어줄 때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문 암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의적 감경 사유, 임감경 사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암기하고 있었냐면 범띠해, 띠는 이제 추임새고 범띠해에 태어난 장미정 여자 이름 비슷하죠?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하고 해방감경에 바로 요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감경사유지 감경 또는 면제, 임의적 감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조합하면 답은 2번이 됐던 겁니다. 리을도 이제 100형의 477번 지문이에요. 다음 27번. 강간과 추행죄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너무 유명하죠. 엘리베이터에서 왜 칼로 위협해가지고 이제 자유행위 하는 거를 갖다 보게 했을 때 강제추행이 됐죠. 이건 그 중에서도 칼로 위협했기 때문에 특수강제추행이고, 이것도 100형 492번 지문. 2번은 이제 러브샷 추행이라고 해서 못 끌어안는 거. 그때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서 추행죄가 되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던 것으로서 100형 489번 지문입니다. 3번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최지 판례 강론 1번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최지 판례도 우리가 커리상 했었죠. 4강으로. 100형은 이제 40강이었고. 거기서 왜 피해자 다음을 요구하지 말라는 말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 그래서 그때 그 장소를 이제 사력을 다해서 반항하지 않거나 또 그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유무죄 판단할 때 그 따지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따져서 이제 틀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진짜 겁이 많은 사람은 이제 그 특히 여자분들은 왜 제가 그런 예도 들어드렸는데 남녀가 서로 교제하다가 남자가 우리 모텔 가서 잠시 좀 저기 그 넷플릭스 좀 보다 갈까? 그때 남자는 사실 그게 성관계를 전제한 개념이지만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보통 순수하게 넷플릭스만 보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겁이 워낙 많은 분들은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이제 그런 취지라고 했고 틀렸습니다. 다음에 28번 주거침입에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주거침입 실행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에 이르는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해서 이것도 100형의 593번 지문이에요. 593번 지문인데 그러면 이제 요게 뭐를 뜻하는 거냐면 총론 실행에 착수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실질적 객관설이에요. 그 구성요건 행위 한 박자 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을 잡아당기는 정도. 그때 나온 표현이에요, 이게. 추상적이긴 했죠. 2번은 이제 정당행위 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왜 1, 2, 3층에 건물이 있는데 1층이 좀 약간 놀부심 보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1층에서 상수도 밸브를 잠그면은 2, 3층으로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들어간 정도는 정당행위라고 봤던 거 그거죠. 그래서 이것도 100형 191번 지문이었고요. 3번은 이제 100형의 589번의 4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신 주거침입 판례가 변동된 게 많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것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인데 왜 이제 교제하다가 헤어진 지 2달 뒤에 그 여자 집에 가서 막 이제 그 문 열려고 했던 거. 그때 이제
주거침체가 인정이 됐었죠. 이 정도면 또 이제 사실상 주거의 평원이 깨진다고 봐가지고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 이제 관리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건조물의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평원을 깨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그 관리자의 가정적, 추정적 의사는 고려돼야 한다? 아니에요. 보호법익은 이 협박죄처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피해자의 주관, 의사 고려하지 말라고.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죄가 될 수 있다? 안 돼요. 그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100형 589번의 동그라미 3번 질문인데 교도소에 그 몰카 찍으러 간 거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조집지 안 됐잖아. 그거예요. 답은 4번이었고 29번 절도죄 적절한 것은 1번. 자, 이 통장하고 카드를 우리가 구별하라고 그랬죠. 남의 신용카드를 쓰고 다시 갖다 놓으면 카드에 대한 절도는 안 되는데 통장은 이제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액수가 아니면은 인출하는 돈이 그때는 이제 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되는데 안 된다라고 속이고 있네요. 이건 100형 633번 지문입니다. 2번은 모명의차 절도라고 아시죠? 그 명시탁 그 관계된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도인데 절도된다라고 했으니까 맞네요. 이거는 100형 627번 지문입니다. 3번은 쉽죠. 그 화분에 숨겨둔 거, 원래 있던 장소에 두지 않은 거, 619번 질문이고, 4번도 역시 이제 리스 차량, 그 사건이고, 100형에 이제 다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명확한 답이 2번에 있으면 밑에는 보지 말아야죠. 사실은. 다음에 30번. 사기 공간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비트코인 판례는 따로 한목에 정리해 놓은 거 기억나세요? 300형에도 100형에도 다 정리되어 있는데, 사기죄의 이익이 됐죠. 이거는 100형 374번 지문이에요. 니은은 2022년 추심 판례였는데 이 지갑이 선생님께 맞느냐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책략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로 봤어요. 처분 있다고 봐가지고 추심 판례였고 그래서 이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건 틀렸죠. 그다음에 디귿번 소무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하고 법원을 속인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의 고의예요. 이건 100형 704번 지문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은 그 택시 기사를 요금 내기 싫어서 때리고 도망갔는데 택시 기사가 쫓아갔죠. 그때는 부작위 처분이 있다 없다? 쫓아갔으니까. 아직 포기한 게 아니죠. 너 가져라 이게 아니니까 처분이 안 됐지만 만약에 그때 겁이 나서 못 쫓아가면 그때 부작위 처분이 있다고 그랬죠. 판례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작위 처분으로는 무기나는 동안에는 공활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틀리고 이거 100형 739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기억 디귿 답은 1번이 되었고요. 32번은 권리행사 방해죄. 자기 소유에 대한 재산죄죠. 이거는 옳지 않은 거. 기억번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자기 소유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행위탕은 취거 은닉 손괴죠. 즉 자기 소유에 대한 취거와 손괴 형태. 그때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행사 방해에 가담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이제 공보가 신분 때문에. 이거는 100형 836번 질문이에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니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절도범의 점유는 여기 포함되지 않죠. 그 가마솥을 절도당한 사람이 찾아온 거. 그래서 이제 절도범 거를 훔치면 절도는 되지만 권리행사 방해는 안 돼요. 그래서 절도범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틀렸고 이거는 100형 837번 질문입니다. 디귿은 점유를 갖고 있지 않는 채권도 되죠. 이게 내 산에 나무를 벌채하면 그 나무를 대가로 줄게 했던 거. 그럼 아직 임야 소유자의 산에 있기 때문에 그 벌채업자의 점유는 없지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채권도 보호하겠다고 했던 것으로서 100형 838번 질문입니다.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틀렸고 이건 세 개 틀린 게 나오니까 답은 1번이 이미 나왔네요.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래의 권리라도 집행할 수 있으면 강제면에 객체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음은 강제집행 면탈죄는 침해 범위예요, 위헌 범위예요? 그래서 재산죄 중에서 위헌 범위인 건 제가 어떻게 암기시켰어요? 횡배의 권강이 위험해. 횡령배임, 권리행사 방해, 강제집행 면탈. 그래서 여기서 미음은 위헌 범위라는 의미예요. 이게 해석해 보면. 그래서 맞고 100형 849번 지문입니다. 다음에 32번 작물죄 옳은 거.
기억번도 이제 본범 재산죄의 본범은 불가사가 되더라도 불가분차 사후행위에서도 장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맞고 100형 813번 지문이에요. 맞고 옳은 거 기억 일단 나왔고 니은 자 그 카드를 신용카드를 훔친 애가 이제 이 물건 사다 주면 내가 너한테 이제 그 뽀치 좀 떼줄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럼 이걸 그 취득이라는 것은 너 가져라는 사실상 처분 권한을 준 건데 심부름시킨 거는 취득이 아니라 뭐다? 보관, 장보관. 그래서 이거는 취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틀리죠. 이거는 100형 816번 지문입니다. 다음에 디귿은 작물 알설죄는 전달까지 할 필요 없죠. 알선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작물 알설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고 100형 818번 지문입니다. 디귿도 틀렸어요. 다음에 근데 그럼 이미 답이 아니 그러니까 리을까지 봐야 되구나. 2번 지문 때문에. 리을은 저기 그 본범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일 때는 감경 또는 면제, 즉 필요적 감면이지만 형 면제죠. 저기 그 피해자하고 작물범이 저기 그 동거가족일 때는 328조 1항 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습니다. 요거는 100형 821번 지문이죠. 답은 1번 기억이 되었고 33번 손괴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비교적 최근 판례잖아요. 왜 차량을 갖다 앞에 그 콘크리트로 막고 이런 거 그래서 차를 쓸 수 없게 만들었을 때는 꼭 물리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이제 손괴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효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손괴죄가 안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1번이고 100형 833번 지문입니다. 답은 1번이 나왔으니까 2, 3, 4는 원래는 안 봐야 됐죠. 근데 2, 3, 4도 2번은 이제 100형 830번 지문이고 3번은 834번 지문이고 4번 그 포도주거는 828번 지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어디 나왔다는 근거를 좀 제시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노량진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누굴 특정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뭐 100% 적중했다고 해요. 근데 근거 제시를 안 해요. 그런 엉뚱한 전혀 상관도 없는 거를 갖다가 그 예로 막 들은 분이 있어요. 요번에도 만약에 해설 강의하면서 그런 거 발각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지해 드릴게요. 진짜 그건 비양심이죠. 은근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바쁘지만도 이제 어디에 나왔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불러드린 번호 적고 찾아보세요. 거짓말인지. 34번. 방아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왜 부부싸움 말리던 사람이 몸에 불 붙었던 거죠, 이거. 현주방아치상이 됐던 거. 주택에 불이 붙지 않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은 뒤에 게 기수가 되면 또 기수가 되고 또 이거 방아죄 실행착수 있는 게 라이터 키면 되잖아요. 발화점화시. 요거는 100형 867번 지문이에요. 2번.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은 현주방화 기수가 되죠. 이게 독립연소설이라는 거 아시죠? 쉽게 분리될 수 없는 거. 100형 866번 지문입니다. 3번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불 질렀는데 빠져나온 사람 막아 죽인 거. 음봉함. 그래서 방아죄하고 살인죄의 실경도 맞죠. 불 질렀을 때 방화, 막을 때 살인 이렇게 돼가지고. 4번은 폐가무죄라 기억나요? 왜냐면 물건 방아죄는 즉 가벼운 경방아죄는 미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가무죄가 된 거잖아요. 왜 인천 영종도에서 그 허물어진 집 옆에 쓰레기 태우다가 연기에 걸린 거 독립연소가 안 돼서 미수행위지만 미수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가 됐던 폐가무죄예요. 이것도 100형 870번 지문입니다. 35번 공원부 적절한 거. 1번 허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가 그럼 이미 이때 공원부가 됐어요. 등기는 전형적인 공원부의 객체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이때 또 공원부가 됩니다. 이건 불가벌적 사유행위가 아니라는 판례예요. 근데 요거는 좀 100형에 빠져 있으니까 약간 퀘스천 마크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2번에서는 토지대장은 공원부, 대장은 공원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공준서 어머니. 그 다음에 조정조소도 아니라고 알죠?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포인트예요? 상속을 원인 속인 거는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죄가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니까 답은 잘 몰라도 1번을 고르셔야 되고 요게 센스예요. 예. 그래서 소거법을 잘 활용하면 답은 1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2번은 100형 940번 지문이고요. 3번은 100형 941번 지문이고요. 4번은 937번 지문하고 유사한 원인 속인 거 무죄 그거예요.
답은 1번으로 골랐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강론부터 푼 분들은요,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기 그 경기 북부에 그 근무하는 경위 준비하는 친한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이제 내가 이제 카페 공지한 대로 강론부터 풀었는데 강론은 다 맞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20문제 맞고 시작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강론부터 풀려는 거야. 보영이도 이제 올해 간부 시험 보겠지만 무조건 강론부터 푸세요. 그건 약속. 총론부터 풀면 진짜 큰일 나요. 아무래도 총론이 더 추상적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36번 볼게요. 옳고 그름, 도박죄. 기억은 승패 우연성이 있어야 도박인데 우연성 100%를 요구한다. 다소 우연만 해도 된다. 그게 뭐야? 내기 골프 사건이에요. 골프는 실력 차이가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골퍼를 아마추어가 이기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연히 그냥 홀인원 되면 이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도박죄가 다소가 우연성이 있으면은 안 된다고 해도 틀렸고 이거는 100형 970번 지문이에요. 2번 니은 유료 낚시터, 실내 낚시터 기억나죠? 물고기 꼬리표에 붙인 거. 도박 개정자 됐죠? 100 맞고 개정자 되니까 970번 지문입니다. 얘도. 100형에. 디귿은 100형에는 없었는데 너무 쉬웠던 기본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왜 필리핀 내에서 도박하면 처벌하고 우리나라 정선에서 하면 무죄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했다면 이것은 조각된다. X. 이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 리을은 100형 726번 지문으로서 여러 사람 모아놓고 사기도 받겠다. 자, 사기도 받으면 무슨 죄예요? 사기죄죠. 근데 여러 사람을 모아서 했으니까 한 개 행위로 수죄니까 상경이죠.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됐어요. 37번 직무유기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직무유기죄에서 직무유기한 때라는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 업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즉 게을렀다고 소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단이탈하거나 이걸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안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지 잘 못한 거는 유기가 아니라고. 요거는 이제 100형 978번 지문의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병가 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주체될 수가 없죠. 이건 어디서 했던 거냐면 학설 판결에서 했던 거예요. 공범과 신분에서. 그때 공범 신분 보라고 그랬잖아. 병가 중인 생활하면 당연히 정당한 일을 안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직무유기 안 되지만 근무 중인 공무원하고 같이 파업하면 그때는 이제 인류형으로서 공범과 신분 조문 때문에 죄가 된다라고 했고 혼자는 안 되지. 그 얘기예요. 학설 판결이야 이거는. 3번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려준 경우에 자기 범인 증거인멸하고 부작위인 직무유기가 모두 성립? 아니죠. 우리 부작위랑 자기랑 겹치면 형법에서는 자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경도 아니고 증거인멸죄예요. 왜 경찰서 방범과장이 형사들의 압수 연고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피의자한테 돌려준 거 바로 100형 983번 지문입니다. 4번은 보지 말았어야죠. 농지불법 전용 사건은 답은 명확한 게 있으니까. 요거는 예외로서 오농인 오토바이 사건, 농지불법 사건, 인권호 증여무병력 그 사건인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4번 보지 않았어야 돼요. 3번이 명확하니까. 다음에 38번 직권남용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직권남용에서 권리는 왜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 방해할 때 권리는 공법상 권리인지 사법상 권리인지 묻지 않는다. 이게 뭔지 아세요? 스토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분이 있는데 그 상관이 너 그 수사해서 손대 딴 데 이첩해 그랬을 때 직권남용 일죄이지? 일죄. 그러면 수사권은 공법상 권리야 사법상 권리야? 공법상 권리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100형 993번 지문이에요. 죄수도 우린 공부했죠 이거. 그 다음에 2번은 추진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 공무원은 하급 공무원한테 자기를 보조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보조시켰을 때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게 아니다. 맞고 3번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슨 방해죄라고 끝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말고는 다 뭐예요?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위계공직방해 침해범이고. 근데 직권남용 거래사 방해도 추상적 위헌범인데 희한한 거는 결과를 요구했어요. 이게 70년대인가 80년대 오래전 판례인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특이하다고 카페도 여러 번 내가 호소를 했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거는 100형 986번 지문입니다. 3번이 답이 딱 나왔으니까 밑에 볼 필요 없고 4번은 사실은 메세나 무진 사건이라고. 그다음에
39번 위증죄 적절한 거. 1번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저기 일백형 적절한 건데 1번이 답인데 1075번 지문이고 여위치 사건이라고 여기 위증 하나 추가요. 그래서 강도 상해 공동전범 중에서 한 놈이 먼저 체포돼서 징역 들어가 있다가 그 공범이 나중에 체포됐는데 검사 부르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당신 강도 상해한 적 있죠? 없는데요? 교도소에서 호송돼 와가지고 지는 네라고 얘기하더라도 일사부재리 때문에 또 처벌되지 않으니까 진실을 말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유죄됐던 거죠. 답은 1번이니까 밑에는 볼 필요 없었죠. 이게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 여유추 사건. 그래서 검사 열받아가지고 여기 위증 하나 추가요. 했던 그거 하고 장난쳤던 거. 40번 무고죄 옳지 않은 거. 자, 무고죄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100형이든 300형이든 그 강의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처벌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 동성연애자라고 해봐야 거짓말 해봐야 그럼 처벌 위험성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자발적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대학동에서 강도범이 있었는데 이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이 막 탐문 수사하는데 저기 혹시 저기 어제 여기 강도 퍽치기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봤나요? 아예 봤어요. 저 보용이에요, 보용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무고죄 안 된다 그랬지. 자발적 신고 아니니까 수사기관이 추문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는 자발적 신고 아니다. 그거 알면 이거 됐어요. 기억번은 무고죄에서 그 타인은 법인도 포함된다. 법인이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돼요. 양복 유정 빼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고죄 성립한다는 거 틀렸고. 근데 기억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빈출 지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거예요. 니은은 이제 왜 성범죄 피해자라고 했을 때 그 무죄가 되더라도 그걸 바로 무고죄로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러면 입증을 못해서 무고죄가 성범죄 유죄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함부로 겁이 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 할 거거든. 그래서 무죄됐다는 것을 바로 적극적 근거로 삼아서 허위라고 단정하지 마라.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더라도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은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 허위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리을은 이건 100형 1092번 지문인데 공동피고인 중 1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의 조판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위 진술 내용이 허위라면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 100형 1092번 지문입니다. 근데 40번은 어려웠을 거예요. 기억 지문 때문에. 요게. 그래서 요거 틀린 분들은 비난 안 해요. 자, 이번엔 이제 총론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봅니다. 죄형법정주죠. 그 형법 서론에서 죄형법정주. 위임법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의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즉 국회 법률에 규정당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어떤 이제 법률에 미리 다 써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실제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구성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미친 소리예요. 단체 협약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인. 회사 측하고 노조가 만드는 거예요. 사인이. 그 개인이 죄화벌을 만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5분 지각하면 1년 징역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건 안 되죠. 요거는 하도 쉬워서 100형이 빼놨던 거예요. 근데 300형에 있어요. 이거는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예요, 이거.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 다음에 답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1번에서 골랐을 건데, 그리고 2번은 제가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2번 읽어보고.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 그랬지? 법률에선 죄가 안 되는 걸 명령규칙에서 죄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총기 부품, 원래 이제 그 총포, 도검, 화약 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총포라 하면 이제 발사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개머리판만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근데 개머리판만 갖고 있으면 원래 발사가 안 되니까 무죄인데 그 총포법의 시행령에서는 총기 부품도 총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맞고 요거는 이제 100형 4번 지문이에요.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100형은 없었어요. 근데 답은 1번이 너무 쉬워서 맞추시긴 하셨을 텐데 300형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300형에서 404페이지에서 꺾기가로 4번 지문이에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포괄 위임은 이제 안 된다는 거. 따라서 100형이 2번 지문이었어요. 그다음에 포괄 위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는 어떤 뭐가 죄가 되고 어떤 말을 받는지를 제대로 써놓지 않고 알아서 다 명령 규칙에서 해라 이런 거. 아몰랑이지 아몰랑. 알아서 니들이 해라 이런 거. 이거 안 된다고.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요거는 이제 수차례 법률의 변경이 있으면은 전부 비교해서 제일 가벼운 거 적용하라고 그랬죠. 100형 46번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2번은 요거는 이제 범죄지라고 해서 속지주의할 때 그 범죄지는 범죄 일부만 우리나라랑 걸려들면 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즉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마약 공모했을 때 공모지도 범죄지라는 거 맞고 그다음에 2번은 이제 300형이 있었는데 100형은 없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3번은 요건 이제 100형 44번 지문이죠.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전에 상습강제추행했을 때는 그걸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 그 얘기고 4번은 이제 외국에서 처벌된 것을 갖다가 형에 산입하는 조문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무죄로 됐을 때는 그 산입한다 안 한다? 필리핀에서 왜 살인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속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도 대법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무죄가 돼가지고 온 거는. 그거는 이제 무죄가 된 것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거고. 요것도 이제 300형이 있었던 거야, 사실은. 답은 4번이었고.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다음에 3번 행위 주체에서 적절한 것은 옳은 거. 1번 1인 회사의 경우에도 양벌 규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거. 이것도 100형에는 빠져 있어서 좀 약간 죄송하더라고요. 300형에서는 435페이지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양벌 규정에서 법인 처벌받는 경우라도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를 공모한 다음에 일반 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냐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 실행한 경우라면은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한다? 아니죠. 공모공동정범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면하지 못합니다. 2번은 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승진준비생분들이 뭐 이제 채용처럼 하루 온종일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3번은 좀 까다롭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답은 근데 3번인데 이게 뭐냐면 이 자연인의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에 양벌 규정의 그 법인은 종속된다 아니면 독립된 관계다? 독립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심실상실자인 자연인이 종업원으로서 무죄가 되더라도 그를 고용한 이제 선임감독성 과실은 당연히 법인한테 있는 거니까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종속된 게 아니다라는 이거는 이제 100형 60번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4번도 이제 대표자를 장량강경 또는 정상찬작 강경에 떴을 때 회사한테도 꼭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 종속된 거죠. 이거는 독립됐다 그랬으니까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었고 4번 고의 이거 틀린 분은 나쁜 분이에요. 4번 보세요. 4번 지금 먼저. 비밀적 고의는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용인하는 내심 의사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럼 비밀적 고의가 아니죠. 이거는 100형 101번 질문이고 그리고 2번도 요게 까다로웠을 건데 1번은 너무 쉽잖아요. 솔직히 형소에서도 나온 얘기니까 2번은 왜 적성검사 안 받았을 때 그 3개 정리한 거 기억나요? 100형에서. 그래서 적성검사를 안 받았는데 적성검사 기간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 취소된 것을 몰랐다면 무면허 고의는 아니다. 근데 5년이나 지났던 거 요거는 이제 무면허 고의도 있다고 했고 단 적성검사를 안 받는 데 대한 고의는 있다고 했던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은 이제 100형 99번 질문이에요. 3번도 너무 쉬운 거죠. 허위 사실 유포한다 그러면 그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식해서 그것을 요한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4번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4번 틀린 분은 실수하신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제 좀 부담감? 또 이제 승진분들은 어떤 부담이 있냐면 채용들의 부담은 내가 패스 못하면은 계속 경찰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서 불안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승진분들은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 이제 같은 팀에서 막 밀어줘요. 금평도 잘 주고 너 수 주고 이번에 좀 연가도 쓰고 막 이렇게 해줬을 때 그 부담이 크더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시험 전에
막 이제 이게 부담감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걸 카페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하여튼 시험은 부담 갖고 보면 안 돼요. 진짜로. 편안하게 봐야 돼, 최대한. 이건 뭐 채용이든 승진이든 뭐 뭐든 다 똑같아요. 5번 인과관계 OX 기업번 동시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원인 판명이 안 됐을 때는 이시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기수로 처벌한다. 미친 소리죠. 이거는 동시 원인 판명한데 미수인데 이거는 100형 269번, 272번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그래서 기억은 X고 니은은 인과관계 없는 경우로 고의는 인과관계 없으면 기수로 처벌할 수 없죠. 인과관계 없으면 미수죠. 조문이잖아 이건 사실은. 그리고 이거는 100형 79번 지문이에요. 맞고 디귿이 까다로웠을 거야. 근데 100형은 있었어요. 조건설하고 상당인과관계사라고 합법지적 조건설. 근데 이거는 보세요. 조건설은 뭐냐면 모든 조건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살인자를 출산한 부모도 인과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자 결과 발생을 위해서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이거는요. 원인설 내지는 상당 인과관계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등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판이 제기된다. 그건 조건서 비판이죠. 이거는. 이것도 저기 100형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저기 왜 마리오네트 인형극 얘기하면서 그거 79번 지문이에요. 근데 요거는 근데 까다롭긴 했을 거야. 디귿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틀리긴 했는데 리을은 쉽죠. 의사의 수술 지연이 있더라도 인과관계 인정된다. 꼭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잖아. 인과관계는. 이건 87번 지문이에요. 저기 100형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었었고 6번 사실 착오는 어디서 했어요? 학설 판결. 여기서 했던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참 기분 좋았던 게 채용들은 학설 판결가 11개인가 12개 테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승진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의 착오랑 원자행하고 공무원 신분 3개는 뭐라고 딱 했어요. 근데 요게 나왔는 거죠. 원자행도 좀 이따 보면 나와요. 아까 공무원 신분 나왔죠. 그래서 적절한 거 학설 판결로 이제 봤던 무리트 강의 드렸던 그건데 기업번은 갑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A라고 생각하고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A의 집에 놀러온 친구 B였고 B가 죽었다. 이거 뭐예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사람 헷갈린 거 객체의 착오죠. 근데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에서 객체의 착오는 모든 견해가 저기 이제 결과 고의를 인정하죠. 그럼 죽은 B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건 견해 대립이 없어요. 이거는. 니은은 애완견 죽이려고 송기하려고 쐈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건 뭐야? 추상적 사실의 착오잖아. 이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일본의 소설인 추상적 부합설은 경환제 기술 인정하고 우리 판례인 법정적 부합설이나 학설인 구체적 부합설은 결과 고의 인정 안 해요. 미수가실 이렇게 나와요. 디귿은 갑은 을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했다. 이를 승낙한 을이 이제 킬러죠. 인상착의를 설명받고 와서 죽였는데 쌍둥이를 죽였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구체적에서 이것도 이제 객체 착오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사의 착오를 넣은 건데 이 교사의 착오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푸는 거는 쉬웠어요. 보세요. 1번 지문. 기억에서 즉 구체적에서 객체의 착오 구책부합설에 의하면 살인미수 법정적 부합설은 무죄 미친 소리입니다. 둘 다 객체의 착오는 모든 견해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고의 인정해요. 살인 기수예요. 이거. 틀렸고 2번 니은에서 이건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구책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소수설인 추상적 부합설 말고는 결과 고의 인정 안 해요. 미수가 실나와 얘는. 똑같습니다. 3번은 디귿에서 B의 사망에 대한 죄책과 갑의 죄책과 관련하여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갑의 착오도 객체의 착오. 자 그러면 결국은 그 교사자도 객체의 착오로 본다는 얘기잖아. 객체의 착오면 모든 견해가 결과 고의를 인정하죠. 그래서 이제 갑에게는 미수과실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살인교사가 되는 거예요. 틀렸고. 그럼 답은 이렇게 했으면 답은 그냥 저는 풀자고 4번 골랐을 겁니다. 1, 2, 3이 너무 틀리니까. 근데 4번은 을의 착오를 객체의 착오로 보고 갑의 착오를 방법의 착오로 구체적에서 방법의 착오로 보는 경우 그럼 방법의 착오도 우리 판례 법정적 법설 어떻게 해? 결과고의 인정하지.
구체적 사실의 최고이기만 하면. 그래서 살인교사가 된다. 4번은 맞습니다. 학살 판결 부분은 이건 쉽게 풀었을 거예요, 아마.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7번, 위법성 조학사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서는 4번, 이거 틀린 분도 좀 실수한 거예요. 왜냐면 4번 보세요. 승낙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고 방법은 제한이었으며 사후 승낙도 위법성 조학한다? 사후 승낙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100형 167번 지문이에요. 사후 승낙 안 된다고. 추인, 사후 승낙, 추인정 안 된다고. 다음 4번이고, 다음에 8번, 정당히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건 추상적으로 나와서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1번,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현행범 체포는 그 부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쵸? 한계 벗어나면 이제 그 현행범 체포하면서 살인했다 이건 안 되겠지. 그 얘기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결국 정당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아니라 요건 갖춰야죠. 뭐 갖춰야 돼? 정당행위가 되려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간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은 요구되지. 그걸 갖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미 틀렸죠. 답은 1번이에요. 3번은 뭐예요, 이거? 법령에 의한 행위지. 집행관이 법 집행하는 거. 4번도 100형 175번인데 부항 뜨는 것도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한의사가. 침이나 부항 이런 거. 9번 부작위 적절한 거. 적절한 거 1번. 한 아이가 자기랑 부작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100형 66번 지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경찰서 방범과장이 검찰에 형사들이 압수해온 오락실 변조 기판을 검찰에 송치한 게 아니라 피의자한테 줬죠? 이건 자기죠. 검찰에 송치하는 건 부작위지. 이 한계인가 자기 부작위 다 된다고. 그때 우리 뭐로 가? 형법은 자기로. 근데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는 기소재량이 있으니까 부작위를 기소해도 위법은 아니고. 1번은 틀렸고 66번, 100형 66번. 그 다음에 2번은요. 자기 방조는 보증인 의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부인정 부작위에서 보증인지 의무가 필요한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진정 부작위는 의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건 또 이제 다 의무가 있어야지. 해야 될 의무가. 만약에 태급으로죄도 여러 명이 얘는 안 나가도 되는 애고 얘는 나가야 되는 애라면 나가야 될 애만 죄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나는 뭐 부인은 없지만 부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부인의 여자친구가 와 있어. 근데 이제 부인의 여자친구한테 12시가 돼서 자야 되니까 나가세요. 여기만 이제 나가면 되는 거지. 부인까지 같이 나가야 되냐고. 이건 그건 안 되지. 의무는 같이 있어야지. 틀렸고 4번 이거 틀린 분은요. 운전면허 필기 떨어졌을걸요?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제가 6km 밑에서 사람 치더라도 구호문이 있다 없다? 있다. 답은 4번이 맞고. 그래서 위협 유책 안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제 자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건 100형에 빠져 있긴 했고 300형에는 있는데 근데 이건 틀린 분은 없을 거야. 9번 틀린 건 이건 너무 자주 나왔던 지문이니까. 10번 과실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찜질방 발환실 사건 알죠? 찜질방 주인이 거기 손님이 몰래 빠져나가서 술 먹고 들어올 것을 감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없고 1번은 100형 133번이고 2번 골프공을 뒤로 백시키 뒤로 날려가지고 캐디 눈탱이 마탱이 맞는 거 과실상 되죠? 안 된다 틀렸고 100형 132번입니다. 다음에 3번은 115번 MV 해깅 무죄 사건이고 근데 뭐 일단 답이 2번 나왔으니까 3, 4번을 읽은 분은 시간 한 배 실패하는 분들이야. 그럼 큰일 나요. 명확한 답이 있으면 절대 밑에 보지 않습니다. 11번 결과적 가중법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기억번 기본 범죄를 통해서 고의로 중앙기각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범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고의범하고 똑같거나 형이 더 낮은 경우란 얘기잖아. 고의범이 더 낮은 경우라는 거잖아. 똑같거나 그때는 이제 결과적 가중범만 되지. 그게 뭐야? 살인보다 현주방아치사보다 낮은 살인은 흡수해버리지. 그리고 이제 특별 관계에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되고 근데 이와 실질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해서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 틀렸을까? 이거 틀렸어. 이건 까다로워. 상상적 경합이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왜 두루마리 화장실로 태워 죽였을 때 현주방아치사하고 더 센 존속살해는 어떻게 해? 상경이지. 태워 죽일 때 두 개의 죄가 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100형 145번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상경이라고. 근데 이거는 왜 까다로울 수는 있었냐면 시간 안배를 잘 못하는 분들은 끝에만 주로 보게 되거든. 이게 습관이. 중간 속이면 잘 틀리더라고. 근데 이거 145번에 있는 거야, 이거는. 니은 결과적 가중 뭐뭐 고유 플러스 과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실이 미수는 없으니까 미수가 없어야 되는데 있죠. 어디에? 1인 강도, 현주 일수 치사상, 인질 강도 치사상, 그다음에 강도 치사상 뭐 이런 이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인질 치사상 1인 강도 이런 거. 이게 저기 이건 저기 뭐냐? 100형 142번 지문이에요. 디귿 틀리면 나쁜 분이야, 이것도. 낙산비치 호텔 상해치사 있지? 요거는 이제 100형 106번. 상해치사 된다 맞고. 리을은 형법상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를 야기한 기본 범죄가 고의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과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좀 빨리 읽는 사람들을 낚으려고 한 거야, 이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폭행치사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부진정으로 예를 들어볼까? 부진정으로. 그래요? 그러면 현주방화치사가 있다고 합시다. 현주방화치사는 이제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얘는 과실도 되고 우리 판례상 고의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방화는 무조건 고의해야 돼. 기본 범죄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화치사라는 죄명이 있어 없어? 과실 더하기 과실은 없단 말이야, 이건. 그래서 그 기본 범죄는 고의만 된다는 건 맞아.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요. 그 100형 145번 지문이에요. 미음,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이해견 가능성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어요. 대부분은 객관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 기준인데 행위자 기준인 것만 알아놓으면 돼.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뭘까? 고의. 그다음에 또 이게 뭐냐 장애인에 대한 어떤 뭐 성범죄일 때 이게 장애인 입장에서 보라고. 우리보다 좀 이렇게 좀 판단력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외에는 보통은 다 객관설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도 11번은 좀 개수 문제라 틀린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빨리 읽는 분은 리을에서 낚이는 분들이 있었을 거고 또 기억에 상경, 실경 속인 거를 속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려도 당락 결정을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확실히 보면 느끼지만 저기도 강론보단 총론이 까다로운 게 있죠. 채용도 그래요. 강론은 그렇게 안 내요. 난이도 뛰더라도. 그래서 내가 무조건 강론부터 푸는 거야. 다 맞추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거든. 불안감이 안 생기는데 처음부터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이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운 강론도 틀려요. 그걸 막자는 거야. 하나부터 풀라는 얘기가. 12번 학설 판계하에서 했던 거야, 이거. 원자행. 그 학설 판계에서 꼭 보라고 했던 원자행, 그죠? 승진도 이건 봐야 된다고. 안마 시간 없어도. 사례 1은 살인하려고 일부러 술 마셨다. 고의 원자행이고. 사례 2는 조용기 씨가 만든 판례지, 이거. 과실 원자행. 사례 3은 자기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 1번 지문. 실행의 착수 시기를 그 미약 상태에서 살해행위로 그때를 실행 착수로 보는 게 바로 불가분적 관련설이지, 이거는. 이때 얘들은 책임 원칙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이때 이제 그 행위할 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행위할 때는 정신이 좀 나가 있잖아. 그래서 책임 원칙이 일치하는 게 뭐야? 원인행위 시설이지. 원인 일치라고 외우라 그랬지, 이거는. 2번 사례 1에서 원인행위 실행 착수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구성요건의 정연성을 무시하지. 왜냐면 음주 시작을 살인 시작자로 보거든. 그럼 일반인들이 살인하려고 술잔에다 술 따를 때를 살인 시작 착수로 보면 우리가 살인하면 떠오르는 건 칼로 찌르거나 이런 모습이지 술 따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맞는 얘기야. 구성요건의 정연성을 무시한다는. 답은 2번이 골랐으니까 3, 4는 읽지 말았어야지. 3, 4도 쉬워. 왜냐면 이제 조용기 씨 저기 왜 감경 못 받았잖아요. 그 과실원장이 인정돼가지고. 4번은 이제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지, 법원은. 다음에 13번. 금지차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100형 208번 지문인데, 꼭 조문까지 알아야 돼, 유효선식 저거 할 때. 자기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이라는 조문을 모르더라도 사회상규와 정의 반한다는 거 알면은 유효선신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없다? 틀렸죠. 이거는 100형 208번 지문입니다. 답은 1번 틀렸고 2번은 100형 218번 3번은 216번 4번은 226번 지문이에요. 근데 2, 3, 4는 읽지 말았어야지. 1번이 명확하니까. 그래야 시간 배 실패 안 하지. 명확한 답이 있을 때는 아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도 깡이 필요해요. 시간 배 실패하면 큰일 나니까. 14번 기대 가능성 옳지 않은 거. 기업번은 직장 상사가 범행을 하는데 가담한 부하에게 지휘 복종 관계에 있다가요 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 기대 가능성이. 아니 상사가 범죄한다고 해서 꼭 같이 해야 돼? 이건 100형 233번 지문. 니은 저기 병역법 바뀐 거 알지? 그래서 그 왜 여호와의 증인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 거부하는 거 그때 이제 병역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진짜 믿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기대 가능성 책임 조각대 아니면 구속요건의 가능성이 없어? 구속요건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것이 이제 100형 232번 지문입니다. 근데 책임 조각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구속요건에 해당 안 돼요.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니은 틀렸고. 디귿은 강요된 행위에서 이게 뭐가 틀렸을 거야, 이거? 그렇죠. 재산이 아니죠. 이것도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지 재산 아니에요. 이건 100형 231번 그 아래에 써 있어요. 생명신체라고 재산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은 기대 가능성은 평균인 관점이 아니라 행위자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 아니에요. 평균이에요, 이것도. 행위자 기준이 아니라. 왜냐면 행위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기 그 사이코패스 상습 강간범이 있다. 얘한테는 강간 안 할 것을 기대 못 해요. 그래서 나는 그 강간 나한테는 이제 나는 강간의 상습이 있으니까 그 강간 하지 말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지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강간 안 하잖아. 국가 표준 설립 안 되고 국가는 항상 옳은 것만 요구하니까 평균인이라고 이거는. 그래서 틀린 거고.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 100형 231번에 있습니다. 15번 실행착수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뭐 틀린 분 없을 거고 100형 240번인데 그 주거침입제 실행착수와 야간 주거절도에서 주거침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스 배관만에 올라가 있을 때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살짝 평원이 안 깨진단 말이야. 그런 상황을 인식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베란다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2번 끝에 보니까 부작위로 인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고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래서 틀린 얘기고 3번은 사기 도박에서 사기 도박은 사기죄인데 은제 실행 착수 참가 권유 100형 968번 지문. 그 다음에 4번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됐을 때 특수혈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주간일 땐 뭐 해야 돼? 밀접 또는 물색해야 돼. 그래서 이건 야간이면 되지. 야간은 손괴시해야 되니까. 이것도 100형 640번. 답은 2번이고 16번 공동정범 적절한 것은 1번 상명 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팀장이 경감분이 있고 거기 순경이 있다 진짜. 그때 그 상명하복 범행에 공동강화한 경우 특수교사 방조는 될 수 있으나 공동정범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공동정범이 안 되면 저 경감분하고 순경분이 같이 살인하면 무죄야? 공동정범 안 돼? 되죠. 이건 뭐 기출지문은 아니지만 좀만 생각하면 이제 틀린 거 알 수 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필요 없다는 거 알죠? 공동정범 교사 방조 세부적인 내용 몰라도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딱지엄 사기 공동정범 바로 100형 295번에 나온 거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면은 부정된다 틀렸습니다. 3번은 까다로운 거야 이거. 그럼 3번은 퀘스천 마크 붙여야 될 거야. 1번, 2번은 쉬웠어. XX 놔두고 4번. 자, 그 공모관계 이탈 알죠? 실행착수전 이탈하면 공동정범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이제 폭행 전에 도망갔는데 가분 특수강도의 합동범이라면 틀렸어요. 이거는 100형 283번 지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거법으로 답을 3번 골라야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음 약한 분들은 3번이 빈출은 아니거든. 자주 나왔던 거 아니니까 당황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항상 제가 하는 말, 결국은 멘탈 싸움이에요. 진짜로. 다음에 총론 쪽이 좀 까다로웠어요.
이게 이제 자주 나오지 않는 지문이 좀 나오는 바람에 17번 공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저기 그 대항범 같은 표적 공범에는 저기 그 총론의 공범이나 방조 적용되지 않는 거 맞죠? 100형 268번 지문이에요. 2번은 역시 공범과 신문이란 거 알지? 도박에 습벽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신문인자가 범죄한테 가담하는 사유형이에요 이게. 그때는 뭐로 갑니까? 무거운 또 상습 만드는 공식이죠. 무거운 죄에다 상습 붙이니까 상습 도박 방조는 지워야지. 답은 2번. 3, 4번 다 100형이 있던 거 알죠? 3번은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법이 처벌 규정이 없고 그래서 267번, 100형 267번이고 4번은 이제 꼭 전부 책임이 있을 필요 없다. 같이 처벌될 필요는 없잖아. 264번 지문이고 저기 100형에 18번 주소로 놓지 않은 거 기억번 택시기사 요금 안 내려고 때린 거 택시기사 때린 거 있지 참 때린 거 그때 폭행의 엄방이 꼭 필요하나? 그거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 유익의 이론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불가고적 수배행위가 아니고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상경으로 됐지. 이건 100형 350번 지문. 니은은요 사후적 경합범은 동시 재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도 된다 그러면 틀리지. 니은 틀렸고 디귿은 원펀치 투공집 상경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죠. 경찰을 따당 쳤다고 생각하자. 상경은 일주야 수재야? 수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집방은 안 돼. 틀린 거지. 100형 333번. 다음에 리을이 좀 까다롭어 이거. 왜냐면 이제 상습 사기죄에서는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기쳐도 되고 또 저런 방식으로 해서 이종 수법도 되거든. 같은 그 사기이기만 하면 요건 까다로웠을 거야. 그래서 18번 틀린 분도 근데 이건 조합형이니까 옳지 않은 것이 니은 디귿에서 나왔기 때문에 틀리진 않았겠네. 예. 아니다 틀렸겠다. 리을도 있구나. 요건 틀려도 제가 비난 안 해요. 까다롭다 이거는. 리을도 저 빈출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번에 난이도 높아요. 이번 난이도 쉽다는 그 강사 있으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 승진 시험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건. 관심이 없는 거지. 근데 강론은 쉬웠어요. 무슨 말인지 공감하죠? 총론에서 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100점 맞을 정도의 레벨의 분들이 총론 때문에 한 3개 정도 이상은 이제 틀렸을 거라고 아마. 난이도 높았어요 이번에. 쉽다 그래서 그냥 싸대기 날리세요 그거. 다음에 19번 자수. 적절한 거. 1번은 자복이나 자수나 똑같이 저기 있잖아. 임간면이잖아. 이민적 가면 어떻게 해요? 불과 사자. 그래서 자가 뭐야? 자수자복이야. 근데 마치 그 자복과 달리란 말이 틀렸어. 자복도 임간면이거든. 요거는 100형 380번. 다음에 2번 법률상 형의 강경 사유가 되는 자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라고 적절히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요건 솔직히 빈출 아니니까 이것도 퀘스천 마크 놔두세요. 그쵸? 시험장에서 오래 생활 필요 없잖아. 근데 3번은 한 번 자수하면 법정에 가서 번복하더라도 자수 효력이 유지된다는 총체 사건이지. 100형 381번 지문. 소멸한다 틀렸지. 그럼 2번만 퀘스천 마크 놔두고 4번 자수서를 소지하고 근데 안 냈어. 제출 안 했어. 구속되니까 그때 냈다. 자수로 보겠어요 이거? 뉘우침도 아니고 또 이제 원래 자수는 수사기관의 체포 노력을 덜어주는 건데 그것도 없잖아. 이미 구속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이 맞지. 다음 20번 집행유예 선고유예 1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할 때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다? 틀렸죠. 조문 바뀐 거 물어본 거잖아. 저기 뭐냐 조문 바뀐 거 그거 얘기고 그 다음에 500 이하 벌금도 집행유예 사유로 추가됐죠. 2번은 사후적 경합법 즉 37조 후당경합법 사후적 경합법에서 2개의 범죄일 때는 하나는 형 내리고 하나는 집행유예할 수도 있잖아. 100형 386번 지문. 근데 한 개의 징역을 쪼개서는 안 되지. 그건 안 되고 2개일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할 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있어요. 이것도 이제 389번 거기에 위에 보면 100형 389 위에 조문이에요. 벌금도 돼요. 이때 액수 제한도 없죠. 집행유예는 500 이하 벌금이라 돼 있지만.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은 쉽죠. 100형 384번 지문인데 사회봉사 수강민형은 선고유예 때는 안 돼요. 집행유예 때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다 강론 총론 다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건 느끼죠. 전년도보다는 어려웠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전년도에 그 100형 하나만으로도 학설 판기 하나 이런 거 78회 이런 거만으로도 100점 받는 분들이 요 총론 때문에 한 3개 정도 틀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채용 시험이면요 3개 틀려도 40문제면 92.5 아닙니까? 잘 본 거예요. 그쵸? 간부도 붙잖아요. 근데 승진은 참 이게 워낙 이제 이미 피랍을 다 채용을 통과했던 분들이라 워낙 고수들이 많거든.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티오가 좀 줄어가지고. 예. 형소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렸을 거예요. 실종은 제가 뭐 실무종합 강의하는 사람 아니니까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 형법 형소만 놓고 보면 뛴 거 맞아요 난이도. 근데 지금 그러면 커트라인이 확 떨어져 줘야 되는데 또 뭐가 무섭냐면 티오가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떨어질지 이걸 지금 딱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좀 불안한 거야 지금. 근데 그거는 믿어요. 저는 같이 공부한 분들이 예전부터 이제 보면 그 지역 안에서도 이제 상위권으로 붙은 분들이 많았었거든 우리 카페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많이 합격될 건 믿는데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뭐는 느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강론 먼저 풀라고. 그럼 다 맞추고 이제 여기서 3개 틀리면 그래도 이제 불안하지 않거든. 근데 만약 총론부터 푼 분들은 시간 한 배나 또 이제 뒤에 여기서 총론에서 약간 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강론도 쉬운 것도 틀린단 말이야. 그럼 이제 더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걸 막아야 돼요. 모든 시험의 형법은 강론부터 풉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이제 발표하니까 그때 이제 승진하신 분들은 뭐 그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상으로 좀 이제 가족분들하고 좀 외식도 하시고 좀 기분 좋은 시간 좀 스트레스 푸시고 또 이제 요번에 뭐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이 시험 승진이 좀 안 된 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승진 시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수들의 싸움이에요. 별들의 전쟁이죠. 쉽게 얘기하면. 채용 시험하고 또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또 부서마다 어떤 부서는 승진 시험 준비하기 어려운 부서가 있어요. 머리 많이 쓰는 막 이제 경제팀 이런데. 또 이제 뭐 형사과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사건이 또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승진하기 유리한 부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기동대가 좀 괜찮을 거야 아마. 기대마에서도 이제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대기하는 시간에 여튼간에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난이도도 이제 우리 출제위원들이 좀 채용처럼 온종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냈어야 되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못했고 티오 줄이니까 좀 난이도 높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